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고2 19년 6월 모의고사고요. 16번부터 19번까지 6, 7, 8, 9 한 4문제 있는 거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 지문은 좀 외워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좀 해볼게요. 시작해 봅시다. 에릭 번이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은 첫 번째 단락에서 다짜고짜 작은 따옴표 묶어놨다? 그러면 글 전체의 핵심 단어가 될 가능성이 높지. 교류 분석 이론은 심리치료 및 상담에 널리 활용되는 이론입니다. 아, 심리 이론이구나.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선 주요 개념들로는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아 상태에서도 얘기해 주겠네. 스트로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겠네. 들어본 적 있어요?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두 번째 단락 자아 상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또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스트로크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섯 번째 단락 여기 스트로크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짐작해야지 2, 3, 4 세 개의 단락은 자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라고 짐작하면 되는 거지.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비문학 지문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지문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내가 예상해보고 그 예상을 자꾸 맞춰나가는 거지. 그러면 글 읽기가 재밌어. 이해는 못해도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요 정도겠죠. 입니다. 자아 상태 모델은 인간의 성격을 A, 어덜트, P, 페어런츠, C, 차일드 세 가지 상태로 설명을 하며 자아 상태 모델을 세 가지로 나눠놨죠. 그러면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세 가지 상태 모두 필요로 한다. 선생님 저는 청소년인데요. 어린이 지났는데요. 아니야. 필요해. 저는 부모가 아닌데요. 필요해. 이때 자아 상태란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 사고, 감정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서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 사고, 감정의 총체,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시가 쓰여져 있네요. 괄호. 김군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며 차를 몰고 있다. 다른 차가 끼어든다. 욕 나오지. 뒤따르는 차가 없는 것을 보고 얼른 확인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면한다. 이때에는 A 자아 상태입니다. 그게 뭔데요? A 자아 상태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P와 C와 A의 차이점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괄호.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끼어들었던 차가 사라지자 김구는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요게 은근히 포인트.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런 운전자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해 라고 말을 한다. 이때 핑구는 피자아 상태입니다. 피자아 상태는 자신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보살피려 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아 상태로 어린 시절 부모가 자기에게 했던 행동이나 태도, 사고를 내면화한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가 했던 것을 내면화한 것이다. 받아들인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행동한다. 어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통제했던 부모의 역할을 따라하고 있다면 CP, 통제적 어버이, 따뜻하게 배려하고 돌봐주었던 부모처럼 남을 돌봐준다라고 하면 NP, 양육적 어버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잠시 후 김구는 직장 상사와의 약속에 늦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을 한다. 학창시절 지각하여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까봐 겁을 먹었던 기억이 되살아나 엄청 당했나 본데 C 자아 상태로 이동합니다. C 자아 상태는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자아 상태. 어른이 됐지만 어릴 때 그게 남아있대요.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던 행동 양식을 재현할 경우에는 AC, 순응합니다. 부모의 요구나 압력 없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FC, 자유로운 어린이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옆에 빈칸이 있으니까 두 번째 단락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아 상태 모델이 있어요. 자아 상태 모델은 A, P, 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세 가지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A, P, C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A, P, C 각각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진다. A는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딱히 A는 다른 걸로 구분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아버지 CP와 돌봐주는 부모 NP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 C 어린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순응하는 시키는 대로 받아들이는 A씨와 싫은데요 싫은데요 제 맘대로 할 건데요 F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요 틀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지. 그러면 또 짐작해야지. 어떤 시험 문제 나올까? 어쩌고 저쩌고 한 상황을 제시해 준 다음에 A, CP, NP, AC, FC 이 다섯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꼭 있을 거라고 분류해 놓는 애들은. 그렇게 또 짐작을 해보자. 다음 단락 넘어갈 건데요. 지금까지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아 상태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누구 얘기할까요? 스토로크 얘기를 해줄 거라고. 짐작가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다섯 번째 단락.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어느 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상대방도 어느 한 상태에서 반응을 합니다. A, C, P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반응해.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 중에 자기가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나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정의 욕구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러한 행위를 스토로크라고 합니다. 인정의 욕구로 인해 인지한다라는 것을 신호로 보내는데 이것을 스토로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말을 했잖니. 대꾸해 주세요. 아는 척 해줘. 이런 거예요. 스트로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스트로크도 또 분류할 거래요. 언어로 신호를 보내는 언어적 스트로크, 몸짓, 표정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비언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 스트로크,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 스트로크. 일을 참 잘 처리하더군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하는 조건적 스트로크와 난 당신이 좋아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존재 그 자체에 반응하는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우리 또 정리하러 갑시다. 다섯 번째 단락은 스트로크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나누고 있죠. 첫 번째, 말을 한다, 언어적. 행동을 한다, 비언어적. 잘했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을 하는 조건적 스트로크. 우리 딸내미 너무 좋아. 자기야 너무 사랑해. 왜? 그냥 무조건적 스트로크. 요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스트로크는 언어면서 긍정적이고 무조건적일 수 있겠지. 난 자기가 너무 좋아. 그냥 좋아. 말로 했죠? 언어적. 긍정적이지. 그리고 어떻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죠. 내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는 눈빛으로 말 한마디 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비언어적으로 말 안 하면서 나에게 부정적이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 조건적이야.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하냐? 언어적, 부정적, 조건적. 이런 것들. 여섯 번째 단락.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를 원하지만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쓸까요? 긍정적 1, 부정적 2. 어떤 스트로크든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원리가 작용을 됩니다. 3번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거나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이 부정적인 게 무관심보다는 나으니까. 이런 것들. 무관심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원하는 스트로크를 받게 되면 그 스트로크를 계속 받기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강화한다.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 자꾸 칭찬받고 싶어. 어떠한 행동을 했더니 칭찬을 받네?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행동을 반복하며 강화합니다. 다음,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된 교류 분석 이론은 이제 전체 내용 정리해 줄 건가 봐요.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네. 간단하고 깔끔하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인간의 욕구와 관련지어서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7번째 단락은 교류 분석 이론의 의의. 그 정도로 해놓으면 내용은 정리가 되는 거겠죠. 됐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 어릴 때 막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4개만 해도 괜찮아. 사람 사는데 시기적절하게. 물론 이제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럴 때는 기술 같은 게 있지. 배우잖아요. 국어 시간에. 상대방에게 사과할 때에는 진심을 담아서 비언어적 표현 잘 쓰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는 것들. 그래서 미안해요라고 하는데 미안해. 그런데 미안해에서의 제일 나쁜 말이 그런데지. 이렇게. 그거는 사과하는 거 아니야?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했죠. 근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러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마지막에서 의의를 설명해 주고 있지.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몇 번? 3번. 교류 분석 이론,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2가지를 설명하고 이론이 지니는 의의 마지막 7번째 단락에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단어 뜻 쓰였죠. 정의. 여러 가지로 종류를 나눠놨죠. 분류. 예를 들어서 라고 하면서 예시 이렇게 쓰여져 있었지. 그리고 뭐보다 뭐뭐 낫습니다 라고 해서 슬쩍 지나가기는 했었지만 대조도 쓰여져 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네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요 정도 쓰여 있다 라는 것들. 다음 17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앞으로 넘어가서 본문에서 찾을게요. 17번에 1번 한 사람의 자아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얘기 어디 있었어요? 한 사람의 자아 상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네요. 어디? 2번째 단락.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이렇게 슬쩍 뭐라고 쪽쪽쪽쪽쪽 해놓고 17번에 1번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17번에 2번 스트로크는 스트로크 5번째 단락부터 있었는데 상대방을 인지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또 밑줄 그시면 되겠죠? 인정의 욕구로 인해 상대방을 인지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것을 스트로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17에 2번 이렇게 쓰면 끝이지.
17의 3번. 인간은 부정적 스트로크보다 무관심과 무반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말. 우리는 일단 아까 이미 이렇게 썼어요. 긍정, 무관심보다 부정적인 게 차라리 더 낫다고. 다시 본문에서 그러면 체크를 하면 여기겠네요. 어떤 스트로크든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긍정도 무관심보단 낫고 부정도 무관심보다는 낫습니다. 17의 3번이라고 써놓고 일단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17의 4번.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한 가지라도 결핍이 되면 건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성격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 있네요.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모두 필요로 한다. 이 말은 조금만 바꾸면 세 가지 중 하나가 빠지면 건강하지 않고 균형 잡힌 게 아니지. 그러면 옆에다가 또 쫑쫑쫑 해놓고 17번에 4번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17번에 5번.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자아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아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어디예요? 여기 다섯 번째 단락들. 어느 상태에서의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 스트로크가 나에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7번에 5번도 맞는 얘기지. 17번에 5번도 맞는 얘기다. 부정적 스트로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 그리고 저는 옆에 또 어떻게 체크가 되어 있냐? 얘네 답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나요? 라고 물어보면 2, 5, 6, 2, 5, 2, 5, 6, 2, 5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라고 체크. 그리고 긍정이 당연히 부정보다 나을 거고 부정이 무관심보다도 더 낫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17번 문제도 끝. 18, 19번 이제 내용 적용하는 거니까요. 확인하러 갑시다. 어린 시절 철호가 겪은 일이고 상황 2는 어른이 된 철호가 직장에서의 겪은 일입니다. 상황 3과 철호가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차가운 말투로 너 할머니께 아까 보인 그 태도가 뭐냐? 좀 더 예의를 갖출 수가 없어? 아버지로서 이야기해주죠. P. P는 CP, NP 두 개가 있었는데 CP는 뭐였어요?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거는 CP네. 그리고 이거는 말로 하고 있으니까 언어적 스트로크죠. 그 다음 상대방이 한 태도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조건이지. 조건적 스트로크죠.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부정적 스트로크. 벌써 우리 찾을 수가 있겠네요. 아, 죄송해요. 라면서 아버지 말에 순응하고 있죠? 순응하는 어린이, A씨. 말로 하고 있죠? 언어.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거니까 조건. 상대방 말 잘 들을게요 라고 하는 거니까 따지면 요거는 긍정이지. 상황 2. 냉담하게 너 아까 부장님께 너무 버릇없이 굴었어. 앞으로 좀 더 예의 갖추도록 이야기해. 어머. 여기에서는 부하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마치 통제하려는 아버지처럼. CP. 역시 언어고 조건이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스트로크죠. 당황하면서 그런가요? 앞으로 예의를 보인 것 같은데 더 주의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죠? A씨. 말로 하고 있네요. 언어. 상대방에 대해 조건. 상대방 이야기 받아들이겠습니다. 요거니까 긍정.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아서 고민이시군요. 너무 엄격해요.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CP라서 고민이시군요.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 원인은 사실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린 시절 과거의 경험이 내면화돼서 이러한 성격을 가지게 된 거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죠.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당신의 부모님은 엄격한 편 CP였나요? 네. 제 아버지는 어릴 때 제가 조금이라도 버릇없이 굴면 늘 질책을 하셨어요. CP.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부정적 스트로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런데 어릴 때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였겠죠? 당신 A씨였죠? 라고 물어보지. 그럴 수밖에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인사를 잘 하기에 애를 썼습니다. 원하는 스트로크, 그러니까 뭐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 위해서 긍정적 스트로크 받으려고 뭐 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반복하며 강화했지. 반복하면서 강화했습니다. 저 칭찬받고 싶어요. 이거지. 다 했어. 끝이야. 18번에 벌써 답 찾았죠? 18번 기억 뭐라 그랬어요? 언어, 조건, 부정. 언어, 조건, 부정. 18번의 답은 몇 번? 2번. 괜찮나요? 네.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자료를 이해해 봅시다. 상황 1과 관련 지어 볼 때 상황 2의 처로는 어때요? 후배 혼내고 있죠? CP 상태에서 후배를 말하고 있다. 괜찮지. 상대방 혼내고 있잖아요. 상황 2에서 철호의 자아 상태의 CP, 후배의 자아 상태는 AC.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CP와 AC 완전 다르잖아요. 오케이. 상황 3에서 상담사는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 A 자아 상태. 괜찮네요. 요거는 아까 잠깐 놓쳤었네. 그럼 또 옆으로 와가지고 요렇게 씁시다. 상대방 옆에다가 요렇게 쓸까요? 상담사 요 대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 어덜트 어른처럼 문제 해결. 3번 상담사의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잘 받아들이는 아이였죠? 너 A씨였죠? FC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 땡. A씨였죠? A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5번 볼게요. 상황 3에서 철호의 말을 통해 그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사하는 행동을 강화했었을 겁니다. 우리 위에 이미 다 쓰여져 있네요.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됐을까? 오케이. 일단 잠시 정지.